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며 마치게 되었습니다. 1789년 무소속이었던 제1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이어서 4년 연임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은 다소 복잡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올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선거제도를 규정하여 투표를 하고, 해당 선거인당 총 합계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당선 예정인이 된 제46대 대통령은 바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입니다. 유력한 당선인인 것도 맞고 46대 대통령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맞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소 복잡한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12월 초가 되어 현재 확보된 선거인단을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이어 이번 46대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에 정말 많은 기록을 남긴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미국 대선이 남긴 미국 역사적인 기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6.9%라는 미국 역사상 최다 투표율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파벌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방역과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은 몇 시간을 줄을 서서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 중 우편 투표율 역시도 역대 최고로 아주 높았습니다. 두 번째, 역대 최다 득표인 낙선자와 당선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최다 득표를 넘어선 득표가 나오게 되었고, 낙선한 트럼프 역시도 최다 득표 후 패배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선거에 열기가 엄청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선거인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설사 해당 주에서 패배를 했다고 해도 선거투표 지지자 수가 적었다고만 표현할 수는 없기에 당선인도 낙선인도 최다 득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고령의 나이에도 미국 전역의 유세를 다니며 결국 이번 대선을 치러냈고, 그 결과 78세에 제46대 대통령에 당선하여 취임하는 기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 바이든 후보는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의 최연소 상원 의원이라는 기록도 있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라는 기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원 의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아주 기나긴 정치 여정을 가진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여성 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민자의 2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메이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에서 태어난 카밀라 해리스입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을 만큼 과거 힐러리 클린턴 최초 대권에 도전한 여성 후보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부통령으로 당선된 해리스는 미국 역사에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해주며, 또 한 번 이민자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민자가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5번째, 미국 역사상 4번째 연임을 못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 연임을 하지 못한 대통령은 기존에 총 3명이 있었습니다.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이은 4번째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는 기존에 연임을 실패한 이 3명의 대통령은 왜 연임을 실패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먼저 1974년에서 77년까지 공화당 소속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제38대 포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간 분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었는데
닉슨 대통령의 파트너였던 애그뉴 부통령의 부패 사건으로 사임을 하게 되자 후임으로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닉슨 전 대통령이 1974년 8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결국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드 전 대통령은 취임 1개월 후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고 이 사면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 지지율이 급락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과 경기 침체, 이 모든 것에 악재를 겹쳐 197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패배를 하게 되어 최초의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977년에서 81년까지 민주당 소속의 지미 카터 대통령. 38대에 이어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중 실업률 악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으로 계속 시달렸습니다. 취임 후부터 지지율은 계속 하락을 해 한때 30%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1979년 11월에 일어난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지지율은 잠시 회복이 되었었지만 그 이후의 대응과 저자세, 소극적인 태도 등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인질을 구출해도 실패를 해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30대에서 지지부진한 채 대선을 맞이해 강한 미국의 부활을 내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에게 크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현재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북한과 쿠바를 방문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분쟁 해결과 인권 문제에 계속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임 중인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화해를 중개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공적을 포함해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퇴임 이후 평가가 오히려 좋아지고 아직도 미국 국가의 외교적인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89년부터 93년까지 공화당 소속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 제41대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은 아들도 추후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부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외교적으로 냉전 종식과 걸프 전쟁으로 인하여 89%라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지만 역시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불황 탈출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깬 점, 공약에 대한 수행도가 떨어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였고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보수파의 도전으로 본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실업가 로스페로시에게 보수표의 일부를 빼앗기기도 하면서 민주당의 젊은 신성 빌 클린턴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4년에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의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경제정책의 실패가 가장 컸습니다. 역시나 경제정책은 국민의 의식주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이제 미국 역사에서 4번째 연임에 실패한 것을 미국 역사가 기록을 하면서 왜 연임을 하지 못했는 건지를 전문가들이 또 분석하여 미국 역사에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막중한 자리의 무게감만큼 미국이라는 국가를 하나로 만들어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편가르지 않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연방제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서 있는 미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혼란과 코로나 방역 실패를 딛고 다시 하나 되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경제의 상징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오늘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여러가지 이슈와 흔적들을 남기며 미국 역사를 장식한 제4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정보, 사랑하는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